묘목은 무조건 작년에만 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1년 정도. 왜냐하면 올해 심은 거를 올해 옮겨 심게 되면 이게 또 뿌리가 잘라져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몸살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1년 길는 게 있잖아요. 내년도에 새로 좋은 나무 심은 거하고 같이 커버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나무는 1년 전거 심고요. 사실은 2년목이라고 해가지고 대묘라고 해서 큰 묘목을 심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묘목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 처음 심는 분들은 가면 뭐라고 하지? 허우대가 멀쩡한 나무를 찾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 뭐가 좋은 나무를 찾는다면 뿌리가 좋은 나무는 제가 맨날 얘기했지 그거 갖다 잘 심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뿌리가 좋은 나무를 첫 번째 심는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너무 깊이 심지 않는다. 포도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나무를 깊이 안 심습니다. 아주 심한 농가들은 이렇게 두둑을 약간 높게 만든 다음에 포도 올려놓고 흙으로 그냥 위로 얹혀 그냥 심어버리게 말아요. 세 번째, 심고 나면은 이유야 뒤튼간에 뭐를 하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초창기에는 흠뻑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만약에 대단위로 농사를 새로 시작해서 포도를 심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 주는 시설을 먼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그래서 몸살 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심자마자는 무조건 풀한테 치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멀칭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초창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비닐 멀칭도 괜찮고요. 집으로 멀칭하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요즘 우드칩 같은 거나 우드칩 같은 거나 뭐 안개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덮어놓으면 물이 잘 안 마르니까 첫 번째 좋고 풀이 훨씬 덜 나서 뿌리 잡을 때까지 안 나니까 좋고 마지막이 뭐가 있죠?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심죠? 포도나무? 그냥 적당히 잘 심으면 되는데요. 예전에 그 영하로까지 거기까지 내려가는 해 있잖아요. 싹이 나오다가 뿌리도 안 잡았는데 뭐라고 하지? 얼어 죽는 해가 좀 있었어요. 올해같이 좋은 해는 일찍 심으면 심을수록 좋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식목일 전에 4월 5일이니까 그 전에 좀 일찍 심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끔 연동가씩 심자마자 이파리가 살짝 데쳐진 듯이 아니면 이 끄트머리가 살짝 나오다가 탄 듯이 하는 농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단 한번 그 정도 피해를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새순이 나오고 멈췄다가 다시 가니까 생각보다 뿌리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만약에 포도 묘목이 잘 돼 있다면은 조금 늦게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찍 잘 씻고 물 잘 줘서 하우스 안에 같이 온도가 어느 정도 구분된다면은 조금 일찍 심으셔도 되고요. 일반 식목일 전에 심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애써서 너무 일찍 심느라고 애썼다가 뿌리를 못 잡게 하는 것들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심자마자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거름 때문에 포도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옛날에 있는 묵은 뿌리들은 이렇게 튼튼한 거 이렇게 딱딱해진 갈색된 포도 뿌리들은 견디는 힘이 강한데 새뿌리라고 해서 새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 이런 뿌리들은 어떻게 되죠? 약해요. 너무 약해요. 거름이나 퇴비가 아주 잘 익은 잘 썩은 퇴비나 부업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묘목 심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심느냐? 일찍 심어서 일찍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나무를 심자마자 또 어느 정도 기둥을 좀 박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하고 이게 왜 그 기둥을 하냐면 아까 얘기한 깊이 심지 않는다면 얇게 심는다면 사실 그 정도 뭐가 움직여가지고 뿌리가 흐르든지 마르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고 관리하는 것 중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차이 나는 공간은 한 달, 두 달 차이까지 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가 있죠? 포도나무가 8, 9월 달에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농가들은 어느 농가들은 막 늦게까지 막 쑥쑥 자란다고 막 좋아하실 수 있는데 늦게 나온 포도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얼어 죽기 전에 일찍 키워야 하니까 심자마자 바로 활착시켜서 바로 포도나무 만드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기서 묘목 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식품종 요즘 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서 넘어갈까요? 예.
삽목한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 주변에서 발근제 아닙니까? 예. 그거 주면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안 그런 소개할 만한 게 있는지. 예, 우리가 보통 발근제는 어지간하면 무조건 쳐주면은 대부분 발근이 좋게 되니까 좋습니다.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가루채 침지해가지고 가루채 넣으면 그 가루가 물하고 녹아가면서 서서히 들어가는 침지 방법. 내년도에 미리 삽목하기 전에 24시간 하루 전쯤에 거기서 탄채로 해서 물에다가 푹 잠궈놔가지고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 침지 방법.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조금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얕게 해서 물 줄 때 가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위에서 줘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생장조정제라는 게 뿌리를 나오게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발근이나 삽목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바이러스 증상이 나오네. 이걸 그냥 키워야 될지 아니면 좀 넣더라도 갱신을 해야 될지.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삽목을 할 때 엄마 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지를 어디서 뜯었는데 그 샤인마스카시 바이러스가 잔뜩 하다 그것다 잘라서 심으면 영락없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지를 끊을 때부터 바이러스가 덜리지 않은 가지를 첫 번째 심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샤인마스카를 이미 심었는데 나오는 이파리들이 엉망으로 뭐라고 하지?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현재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그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그냥 놔둔 상태로 하시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이러스 걸렸다고 샤인마스카스는 기초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좀 있어서, 아니면 농민들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굴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재배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무병류나 믿을 만한 것들을 구할 자신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안 늦지 않았으니까 하신다. 이게 포도 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물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뿌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물이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겨울에 포도나무가 이 눈이 싹이 안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 물로 연결되어 있는 물관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기로 나온 이 물관이 마당에 이렇게 물 주려고 호수를 놔뒀는데 그 호수가 겨우 내내 물이 담겨 있는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관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 터지면 이 물관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틈으로 물이 질질질 새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얼어 죽은 나무가 어떻게 되죠? 이 가지 수피로 뭐냐면 물이 보이죠? 물이 이렇게 아직 물이 흐를 때도 아닌데 가지 사이로 물이 이렇게 얼비쳐요. 조금 일찍 뿌리가 움직여가지고 물이 가다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가니까 얘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저장량분이 많으면 우리 그냥 틈이 메꿔져요. 뭐라고 하나? 고무로 메꿔지듯이 혈관이 자연적으로 그냥 치유가 되니까 물이 올라가요. 물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 전보다 물량이 적어요. 그냥 얘가 아까 말라서 죽었어. 그럼 말라 죽고 나면 요 옆에 이렇게 싹이 2개나 3개 부추가 작은 게 나 있죠. 이게 2차는 3차는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5개 내지 4개 정도까지도 이게 눈이 있대나요? 이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까지. 근데 이 눈이 죽고 이 눈이 활성화돼 가지고 나오려니까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에는 보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니까 이 눈이 느지막히 뿌리가 좀 움직이고 온도가 올라가서 나오니까 얘하고 쟤하고 싹 나오는 시기가 틀려요. 가끔 누구네 집 밭에서 싹이 막 물퉁물퉁 빨리 나오는 건 늦게 나오는 건 있으면 저런 식으로 살짝 얼어 죽었다든지 가지들 간에 이 물관에 물이 들어갔던 이 틈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올해같이 날씨가 좋아서 기상이 크게 문제없었던 해가 있었는데 얼어 죽던 해에는 나무가 얼어 죽으면 이 뿌리에 있었던 저장량분들이 물을 올려보내야 하는데 올려가다가 이 호수가 얼어 죽고
또 아니면은 가든 호수들이 중간쯤에 반을 옆으로 세서 싹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독 그해 싹이 잘 안 나오고 울퉁불퉁 나오는 애는 그해 유독 추위가 강했던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도가 싹이 빨리 나오면 빨리 익을까요? 만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라면은 똑같이 옆집이랑 농사 졌는데 가끔씩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일찍 수확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늦게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싹이 분명히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났는데 포도가 어떻게 수확 시기가 그렇게 한두 달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싹 나오는 거 시기만 가지고 포도의 수확 시기를 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빨리 나오는 게 빨리 수확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100%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좀 일찍 하고 싶으면 이중으로 하우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돈 들이더라도 가온을 하셔서 최소 가온 시설을 갖추든지 그렇게 일찍 하시고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그렇게 시설이나 가온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들보다 수량을 줄여가지고 나무가 충분히 저장량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온기가 되면은 이 양분들 나무가 약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시설 재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무가 1년이나 2년밖에 안 돼서 뿌리도 안 내린 걸 갖다가 막 가온하고 시설해가지고 나무 수에 약하게 한 게 아니라 한 3, 4년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하우스를 하고 가온이나 뭐 시작해서 조금 빼내기도 시작해야지 그냥 마음만 있어가지고 무조건 온도만 높여서 싹만 나오게 한다. 아니면은 봄철에 막그 옆에 칠창 닫아가지고 막 40도, 50도까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싹만 나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과실이 빨리 있고 품질이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조루라고 해. 일찍 늙는다는 얘기예요. 콩나무는 일찍 늙게 되고 도장만 하게 되고 이파리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프로가 로타리 치는 거예요. 예. 그건 적기가 언제예요? 그럼 우리 로타리 얘기를 조금 할까요? 포도밭은 로타리를 안 쳤어요. 그죠, 회장님? 로타리를 안 치는 게 맞았는데 언젠가부터 포도밭을 로타리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로타리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작아지죠. 제가 아까 포도나무 아까 가지 얘기했었을 때 이 뿌리의 총량하고 이후째 나온 가지 총량하고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로타리를 친다는 건 뭐죠? 뿌리를 많이 잘라지고 상해를 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로타리 치는 게 아주 일상적이 됐을까요?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예를 들면 뭐 천안 같은데 막 그 가판이라고 해가지고 샤인마스카 심어놓은 한 나무가요 이만한데 한 서너 나무가 두세 나무가 이 포도밭을 다 덮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나무는 이 건물만큼 이 강당만큼 큰 나무를 하나를 다 덮는데 어떤 나무는 2 곱하기 2밖에 못 가게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TRU, 트리, 위쪽하고 이 트리, TRE, 트리하고 루트 이 TRU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균형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 회장님 얘기한 대로 착색이 다른 집보다 잘 오는 농가들의 기준이라면 이 위아래 비율이 맞는 거예요. 나무가 수세하고 세력하고 영향이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U라는 게 맞아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2.5m에다가 2.7m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2년 만에 포도밭이 꽉 찼어요. 근데 사람들이 2년 만에 꽉 차서 이제 열매가 달리니까 됐는데 3, 4년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 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2년짜리면 3년짜리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10년쯤 늘면 이만큼 늘었을 거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한 5m나 6m씩 가야 맞는 거예요. 밀식장애라는 것이 샤인마스카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장애로 밀식장애라는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샤인마스카스이 뭐였죠? 대목농사였어요. 대목농사. 일반 삽목하고 대목은 수세 차이가 엄청 많이 크다는 걸 알아요. 캠베럴리 있던 밭을 뽑아내고 그대로 심었다고요. 옛날에 캠베럴리도 뭐라고 하지? 밀식장애가 나와서 안 익어가지고 중간중간 화진, 꽃덜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를 왕창 놓다고 그랬는데 샤인마스카시라고 해서 이런 장애가 안 나오기 시작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나와야 정상인 시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단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뿌리를 잘라서 위쪽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1년이나 2년 차에 포도가 맛있었는데 맛이 점점 없다는 농가들이 점점 나와요. 왜 그렇죠? 미식장이에요. TR에서 밑에 쪽에서 밀어붙이는 게 많으니까 위쪽으로 가는 것도 많은데 이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무들이 아까 점점점 위쪽으로 가고 숲기도 지연되고 이런 거에 지수 높아지는 많이 준 효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수를 빨아먹는 뿌리가 10개가 있었어요. 거기 1kg 주면 열을 빨아먹어요. 그죠? 근데 뿌리가 100개 됐어요. 뿌리가 100개 됐어요. 똑같이 2를 빨아먹으면은 아까 얘기한 10kg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100kg를 빨아먹어야 이상적인 거잖아요. 나는 비료를 안 줬어도 뿌리가 100으로 커져서 100kg의 뿌리 지수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미식장애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계속 크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식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고 로타리를 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수세가 강했을 때는 로타리를 쳐서 큰 뿌리나 작은 뿌리 조금 잘라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뿌리들이 잔뿌리가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유에 어쨌든 간에 아주 수세가 강했을 때 단근하는 방식은 옛날에도 조금 썼어요. 그래서 자, 뿌리가 단근을 해서 치는데 단근을 할 때 옛날에는 삽이나 이런 거로 굵은 뿌리를 뚝뚝 잘라서 몇 개를 잘라내는 단근을 했는데 요즘 다 힘드니까 로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무 가까이 치면 뿌리가 많이 될 거고 좀 멀리 치면 잔뿌리가 덜 되겠죠. 근데 멀리 치면 의외로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대개 나무 밑에 늦은 데 주변으로 뿌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 이 깊이까지 로타리바를 넣고 하면 뿌리가 많이 나갈 테고 위에만 살짝 치면은 작게 나갈 거예요. 근데 누구도 로타리바를 깊이 넣어서 치라고는 안 하고 누구도 로타리바를 살짝 치라고 하는데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무가 작년에 조금 해봤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기면 살짝 치는 정도로 치고 이게 왜 치냐면 유기물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매년 비료로 주는 것보다 사실 유기물로 거름을 주는 쪽이 훨씬 더 포도에 유리하니까 유기물을 주는 게 맞는데 그때 유기물을 주어서 땅에다가 비 오고 뭐 큰 비 우리나라 많이 오니까 다 떠내려가느니 땅을 살짝 쳐서 안으로 집어 옛날에 포도나무 거름 줄 때 어떻게 했죠? 한쪽 이렇게 골 파고 거름 넣고 섞어주고 다시 섞고 위로 높아서 한 해는 한쪽 주고 한 해는 이쪽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포도의 정석적인 거름인데 이 요즘 일손 바쁜데 그렇게 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거름 쏟아서 부어놓는 농가들도 있고 그게 조금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살짝 피고 난 다음에 로타리를 살짝 쳐주는 쪽이 좋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물어본 건 언제 하냐 언제. 자, 포도나무 뿌리가 안 움직일 때. 겨울에. 그렇죠, 겨울이죠. 포도나무가 그럼 언제 움직여요? 뿌리가. 우리가 뭐 봄 되면 움직이고. 우리가 그 봄이 되면 움직이는 거를 뿌리가 움직이는 온도, 포도나무가 아주 예민한데 토양 온도 기준으로 아까 10도씨예요. 10도씨에서 12도씨가 평균적으로 몇 번 올라가 버리면 여기 아니면 제일 좋은 건 포도나무를 살짝 했는데 가지에 물이 비쳐가지고 원래는 갈색인데 녹색 살짝 비치기 시작한다는 이러면 그건 뿌리가 움직인 거예요. 그 전에 로타리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언제 쳐주죠? 요 10도씨나 12도씨가 언제냐면 평균 땅 기온이기 때문에 이때면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쯤 되면은 보통 토양 기온으로 요 온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10도씨고요.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10도씨예요.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를 캐서 옆으로 움직일 때도 요 온도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가 무화과이죠. 전정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안 움직일 때 가지를 쳐주는 게 유리하니까 전정할 수 있는 시기도 이 뿌리가 움직이는 온도하고 안 움직이는 온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도에서 12도씨까지 아까 있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겨울에 조금 땅이 얼면 딱딱해서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은 봄에하죠. 이렇게 살짝 느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3월 초까지 쳐도 되고요. 아주 수세가 강한 농가는 사실 농가들은 거기서 조금 늦게 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로타리를 꼭 쳐야 한다는 정도면 내 포도에 지금 미식장애가 올 수도 있다. 수세상으로 위아래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 당근시키고 아까 이제 로타리 치는 게 농가마다 다 틀려요. 자, 그 아까 논에다 심었어요. 뿌리가 매년 물을 막 엄청 많이 줘가지고 이 밑으로 깊이 들어가 뿌리가 한 개도 없는 과손에 한 30cm도 다 로타리 쳐봤어. 잔뿌리까지 다 끊어졌어. 그러면 아까님들 이파리하고 싹은 나왔는데 이 밑에서 올리는 게 없으니까 식물이 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죽든지 아니면 그게 쓰러지지. 유럽 책자에 나온 책들은 뿌리가 2m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굵은 뿌리도 들어가 있다고. 잔뿌리들은 물론 한 60에서 70cm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유럽 쪽 물을 조금씩 주는 나라에서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 20, 30cm의 주 메인 뿌리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처럼 20cm나 이런 걸 하면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농가들도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포도농법이 편법만 자꾸 하는 것들을 늘리기 시작해요. 수세가 강하니까 수세를 약한 거. 포도 알을 키워야 하니까 질소질을 왕창 때려. 그 다음에 뭐죠? 질소질이 많으면 착색도 안 하고 맛없다니까 질소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저한테 전화로 지금 이쯤 됐으니까 도장했으니까 뭐 인산을 쳐야 한다, 칼슘을 쳐야 한다.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이게 언제 그 전에 바로 막 빨리 크라고 질소를 잔뜩 때려놓고 조금 있다가 못 크라고 인산하고 칼슘을 때리고 뭐 하냐고. 그 농법에 지금 익숙해진 거예요. 아주 그 자연스럽게 그거를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포도나 모르는 거에서 한 가지 진실처럼 믿으셔야 할 게 뭐가 있냐. 지나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친 과일 크기, 지나친 송이 크기, 지나친 비료, 지나친 물, 지나친 것.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나쳐서 한쪽으로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없다. 포도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